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오늘의 심층 분석 바로 시작합니다. 요즘처럼 주식시장이 막 위아래로 움직일 때면 내 돈 괜찮을까 하는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럼요. 안 해본 사람이 없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 불안감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주는 글인데요. USA 투데이에 실린 더 모틀리 풀의 주식시장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3가지 이유라는 기사입니다. 네, 오늘 저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시장이 막 오르든 내리든 왜 장기 투자자는 사실 크게 동요할 필요가 없는지 그 핵심 논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는 거죠.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 같아요. 그렇죠. 이 기사는 시장의 단기적인 움직임은 그냥 소음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도대체 그 자신감의 근거가 뭘까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매일 아침 투자 앱 켜고 그 빨간색, 파란색 숫자에 기분이 막 좌우되는 경험 다들 있으시잖아요. 있죠. 그럼요. 이 기사는 바로 그런 통념의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보여주거든요. 오늘 이걸 통해서 성공적인 장기 투자의 이면에 숨어있는 그 심리적 원칙 그리고 구체적인 사고방식이 뭔지 함께 깊이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유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기사가 정말 대담한 주장을 해요. 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장기 투자자는 결국 이긴다. 그렇죠. 근데 주가가 오를 때 이기는 건 뭐 당연하잖아요. 내 돈이 불어나니까.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주가가 떨어질 때도 이길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이건 성식과는 좀 다른 얘기 아닌가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일반 투자자하고 노련한 장기 투자자의 관점이 딱 갈리는 지점이에요. 기사에 따르면 현명한 투자자들은 시장 하락을 공포가 아니라 기회로 본다고 해요. 예를 들어 시장이 10% 하락했다. 그러면 대부분은 큰일 났다. 팔아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패닉에 빠지죠. 그렇죠. 근데 이들은 어떤 훌륭한 기업을 평소보다 싸게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쇼핑 목록을 만든다는 거죠. 그거네요. 평소에 눈여겨보던 비싼 코트가 드디어 시즌 오프 세일에 들어간 느낌? 하하, 네, 딱 그 비유가 맞아요. 모두가 지갑을 닫을 때 오히려 이때다 하고 좋은 물건을 싸게 살 기회로 보는 거군요. 네, 그 비유가 아주 와닿는데요. 다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전제요? 네, 그 세일하는 상품이 정말 명품이 맞는지, 즉 그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훌륭한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재고떨이 상품을 사는 셈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걸 가치 함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가치 함정이요? 흥미로운 개념이네요. 네, 싸다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쌀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럼 기사에서 말하는 훌륭한 기업이랑 그 가치 함정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싸다는 이유만으로 덥석 울면 안 된다는 경고처럼 들리네요. 정확해요. 기사에서 인용한 워런 버핏의 철학이 바로 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버핏이요? 네, 버핏은 주식을 살 때 주가가 오를 걸 기대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사업 자체를 소유하고 싶어서 사야 한다고 말했거든요. 사업을 소유한다. 그렇죠. 내가 투자한 회사가 어떤 제품을 만들고 경쟁사는 누구고 앞으로 5년, 10년 뒤에도 계속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이걸 봐야 한다는 거죠. 이런 확신이 있는 기업이라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건 그냥 더 많은 지분을 싸게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뿐이에요. 반면에 왜 떨어지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업이라면요? 그건 기회가 아니라 위험 신호일 수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가격의 등락이 아니라 내가 투자한 사업의 본질에 대한 믿음이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그 믿음만 확실하다면 하락장은 오히려 반가운 손님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자,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어렵죠.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내 계좌가 파랗게 물들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렵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유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기사가 아주 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제시해요. 어떤 거죠? 지난 30년간 S&P 500 지수는 닷컴 버블 붕괴,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끔찍한 사건들을 겪고도 연평균 약 9%의 총수익률을 기록했어요. 9%요? 대단하네요. 그런데 같은 기간 일반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은 연 2%도 채 안 됐다고 해요. 네, 9% 대 2%요. 정말 믿기 힘든 차이인데요. 그렇죠. 같은 시장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이게 단순히 감정 때문이라고만 하기에는 좀 다른 요인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정보의 비대칭성도 일부 있겠지만 기사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심리적인 편향에서 찾고 있어요. 심리적 편향이요? 네. 대표적인 게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건데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100만 원을 버는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는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낀대요. 그러니 시장이 하락할 때 느끼는 공포는 상승할 때의 기쁨보다 훨씬 강력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결국 공황 묘도로 이어지는 거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라고 다짐은 하는데 실제로는 공포 때문에 싸게 팔고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시장이 다 회복되고 나면 나만 뒤처지면 안 돼라는 조바심, 즉 탐욕 때문에 비싸게 사는 최악의 패턴을 반복하게 되는군요. 바로 그거예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래서 기사가 내놓는 해결책이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해요. 뭔가요? 바로 시장의 일상적인 등락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라는 거죠. 무시하라. 네. 이건 투자에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감정적인 동요를 막기 위한 전략적인 규율을 지키라는 거예요. 전략적인 규율? 예를 들면 정액 분할 투자법처럼 매달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을 기계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이 전략의 일환이죠.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요? 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꾸준히 사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감정이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요. 매일 주가 앱을 들여다보면서 일희일비하는 습관을 버리고 시스템을 통해서 감정을 배제하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의 변동성보다 더 무서운 건 그에 반응하는 내 자신의 감정이라는 말이네요. 스스로를 가장 큰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인 셈이고요. 그렇죠. 결국 장기적으로 시장이 우상향한다는 데이터를 믿고 단기적인 소음에는 의식적으로 귀를 닫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게 기사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죠. 알겠습니다. 하락장을 기회로 삼고 감정을 다스리는 게 핵심인데 기사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정말 흥미롭죠. 놀랍게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자로 불리는 워런 버핏조차 시장이 아주 좋을 때, 그러니까 강세장에서는 S&P 500 지수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해요. 아니 최고의 투자자가 시장 평균도 못 따라갔다니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지난 수십 년간 그렇게 전설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거죠? 비결은 아주 간단해요. 시장이 좋을 때 남들보다 조금 더 버는 것보다 시장이 나쁠 때 압도적으로 덜 잃는 것. 이게 장기적인 복리 효과에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덜 잃는 것? 네, 기사는 이걸 2008년 금융위기 사례로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네, 그 숫자들 정말 인상 깊었어요. 2007년 고점부터 금융위기 바닥까지 S&P 500 지수가 무려 56% 이상 하락했어요. 56%요? 반토막 이상이네요. 그렇죠. 산술적으로 1억 원이 4,400만 원이 된 거죠. 근데 이 손실을 만회하고 원래 1억 원으로 돌아오려면 수익률로 따지면 129%가 넘는 상승이 필요해요. 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인데요. 맞아요. 반토막이 나면 다시 2배 이상이 올라야 겨우 본전이 된다는 거군요. 방어의 중요성이 확 와닿네요. 그렇죠.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 대표적인 우량 배당주인 존슨앤존슨의 주가는 29.4% 하락에 그쳤어요. 시장의 절반 정도네요? 네, 물론 이것도 큰 손실이지만 시장 전체에 비하면 훨씬 잘 방어한 거죠. 그 결과 존슨앤존슨은 위기 이전의 주가를 회복하는데 단 41.6%의 상승만 필요했어요. 네, 229% 대 41.6%. 네,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결국 장기적인 성과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결국 시장 지수의 움직임과 내 포트폴리오의 움직임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존슨앤존슨처럼 위기 상황에서 잘 버텨내는 기업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기사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 이런 기업들은 보통 경제적 해자라고 불리는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어요. 경제적 해자요? 네, 성을 둘러싼 해자처럼 경쟁자들이 쉽게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벽 같은 거죠. 예를 들어 코카콜라 같은 강력한 브랜드 파워라던가 그렇죠. 아니면 특허로 보호받는 신약을 가진 제약회사 또는 카카오톡처럼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가치가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 같은 것들이요. 이런 해자가 있는 기업들은 경기가 나빠져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꾸준히 이익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 전체가 폭락할 때도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고 회복도 빠른 경향을 보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시장의 파도를 예측하려 애쓰는 대신에 어떤 파도가 덮쳐도 가라앉지 않을 튼튼한 배, 즉
경제적 혜자를 가진 우량 기업들로 나만의 함대를 구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시장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소유한 구체적인 기업들의 묶음에 집중하라는 것. 이것이 기사의 세 번째 이유가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첫째, 시장이 하락할 때는 공포에 빠질 게 아니라 미리 공부해둔 훌륭한 기업의 지분을 싸게 살 수 있는 세일 기간으로 인식해야 한다. 둘째, 인간의 본능인 손실 회피 편향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장의 단기 변동을 무시하고 정액 분할 투자처럼 감정을 배제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중요한 것은 시장 전체의 등락이 아니라 강력한 경제적 혜자를 가진 우량 기업들로 구성된 나만의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튼튼한가이다. 맞아요. 이런 포트폴리오는 위기 시에 덜 잃고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 모든 조언을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는 결국 투기꾼이 아닌 사업의 동업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업의 동업자? 네. 단기적인 가격 변동을 맞추려는 시도를 멈추고 훌륭한 사업의 장기적인 성장에 동참하겠다는 관점의 전환. 요란한 뉴스 헤드라인에 반응하는 대신 조용하고 끈기 있게 자기 원칙을 지키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의 진짜 비결이라는 거죠. 오늘 기자는 훌륭한 기업, 경제적 혜자 같은 개념에 집중하라고 조언했는데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청취자 당신에게 소유하고 싶은 훌륭한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매일 사용하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가요? 아니면 세상을 바꿀 기술을 가진 회사인가요? 어쩌면 다음 단계는 시장 뉴스나 주가 차트를 보는 시간을 줄이고 내가 오랫동안 동업하고 싶은 회사는 어떤 곳인지 그 기준을 세워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인 것 같네요.